안녕하세요. 이세뮤니버스 비즈니스 부동산 파트의 이창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에 공개된 2023년 세법 개정안과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설명자료를 토대로 특례보금자리론과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 공제의 결합상품 설계 가능성에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가 공부상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정책 목적으로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대출 만기 최대 50년, LTV 최대 70%, DTI 최대 60%로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방식으로 분할 상환할 수 있게끔 설계된 정부 프로그램 대출로 대출금리 4.25%에서 4.55%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의 0.1%에서 0.2%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방식입니다. 2023년 9월 27일 대출 접수분부터 대출 승인 1년제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득 불가되었으며 일시적이 주택자도 취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도 1억 원 이하로 제한하면서 배우자 소득 증빙도 필수적으로 제출하게끔 보완되었습니다. 여기에 특이한 점은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현행 DSR은 40%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주택 세대가 담보주택 평가액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DSR 적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시중금리보다 1%에서 2% 정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설계된 정부 프로그램 대출 상품입니다. 현행 대출 규제의 핵심인 DSR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강력한 혜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023년 세법 개정안 자료를 보시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가 확대 개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이자 상환액 부분을 소득 공제해주는 제도로 보통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홈택스에서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경우, 당초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고정금리 비거치식인 경우 1,800만원 한도,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경우 1,500만원 한도, 기타의 경우 500만원 한도,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경우 300만원 한도로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개편안에는 주택 구입가격을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로 상향하면서 각각 2천만원, 1,800만원, 800만원, 6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개편안을 고려하여 설계한 증액 조정으로 보입니다. 이는 서민, 중산층의 주거비 및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을 정책 목표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취급분, 이자 상환액 지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행되면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하고 있는 대출가구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특례보금자리론과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 공제의 결합상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실질 금융비용 부담이 체감적으로 더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정부 프로그램 대출과 세제 혜택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무주택 가구는 내 집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설계할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소득세를 포기하는 반대급부로 새로운 주택 수요층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주택시장의 연착륙이라는 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있고 현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율 하락의 문제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출산가구 디딤돌 대출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대출로 집을 사는 형태이므로 가계부채의 증가와 세수 감소라는 부분은 양날의 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과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의 결합상품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은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